이수연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박경희 교수님 모시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가 인공지능 AI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AI는 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요. 네. 이 AI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행하는 그 지능적인 작업을 컴퓨터 같은 기계로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뭐 컴퓨터 비전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네.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음성 비서라든가 네. 자율주행 자동차, 온라인 상품 추천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의료 분야에서 질병의 예측이나 치료 계획 수립할 때도 또 영상 진단에도 네.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AI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할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야에서 연구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오랫동안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네. 디지털 정보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그 디지털 정보 기술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도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능정보화 추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에서 비상임이사로 네. 재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디지털 정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기업과 협력해서 산학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국내외에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 인공지능 분야의 학회 임원으로 봉사도 해왔고요. 네. 각 그 국내외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AI가 우리 실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정말 네.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도요. 예를 들면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음성 비서 서비스. 네.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스마트폰 사용할 때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인식 기술은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은 운전 중에 졸음운전이라든가 여하튼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를 네. 방지하고 그리고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죠. 네. 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 예측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든가 이런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요즘 챗봇이 유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챗봇을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챗 GPT 같은 거요. 네, 생성형 AI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이런 챗봇들이 정보 조회하고 학습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또는 지식을 곧바로 찾아서 제공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생산 노동이나 지적 노동에 대해서 우리 그 생성형 AI의 도움을 크게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네. 그
오늘 방송 출연 준비를 하면서도요, 네. 예, 챗 GPT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교수님, 궁금한 게, AI를 이용해서, 이 AI를 활용해서 혹시 일반인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예. 네. 물론이죠. 네. 인공지능 기술이 네. 돈 버는 방법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데이터 마이닝은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판매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이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창업이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 개발이나 뭐 개인화된 광고의 제작이라든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게 네. 있는데요. 네. 돈 버는 것이라고 하니까 네. 주식 투자도 생각이 아, 납니다. AI를 활용해서 이 주식 투자 분석 도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또 일반인들도 주식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네.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AI 기반의 주식 분석 도구가 시장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네. 투자자한테 투자 제안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 네.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AI 활용해서 이 마케팅, 마케팅 도구들도 보다 진화시킬 네.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소규모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이 AI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어떤 광고 최적화 도구 뭐 이런 것으로 광고 캠페인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매출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미 특히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프리랜서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가 있고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가진 핵심 역량을 더 크게 발휘하는 그런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려면 물론 뭐 적합한 어떤 기술 분야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지만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맡아서 프리랜서로서도 활동할 때 그때 AI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왜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앱 개발 있잖아요. AI 활용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면 요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잡 쪽이 그래서 뜨고 있잖아요.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뭐 이미지 인식 기반의 앱 같은 것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나 컨설팅 분야에서도 AI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AI에 대한 교육 컨설팅도 할 수 있지만 AI의 활용으로 또 교육이나 컨설팅에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도 요즘 AI가 조언을 하고 있어요. AI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해서 활용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장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AI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기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인간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반복적이고 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자리는 AI와 또 로봇 기술 네.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어떤 기회도 함께 네. 창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믿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이제 등장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운전 관련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현재까지 해오던 그런 많은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던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AI 덕분에 내가 앞으로 이제 경제 활동 인구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운전 관련 일자리가 사라진다를 걱정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네. 또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그런 자율주행 관련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는 더 크게 창출될 네.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진화와 함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일자리들이 아주 네. 대량으로 만들어질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뭔가 준비를 한다면 네. 충분히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새로운 업무 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그 산업혁명이 이뤄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또 생산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물론이죠. 네. 우려되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 이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I가 혹시 세상을 지배하거나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 미래에 네. 대해서는 제가 확언을 하기는 좀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21세기에는 네. 글쎄 우리가 기계에 지배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사실 AI도 하나의 정보 기술입니다. 네. AI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편리성,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욱 진화시키고 있는 그런 기술의 일종이고요.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AI가 진화되겠지만 그 진화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것도 네. 인간의 역할입니다. 보다 창의적인 발상으로 네. 보다 유용한 도구를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거라고 믿고요. 또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네. 그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도 인간의 어떤 몫이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그 기계와의 어떤 협업, 네.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던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네. 우리들이고요. 네. 또 기술이 발전되어서 충분히 인간과 대등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한 지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 네. 이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저는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네. 우리들에게는 그런 네.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력해야 되겠죠. 네. 네.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고 또 그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도 변화하는 세상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죠. 네.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AI 시대에도 우리 역할을 다하고 이전에 없던 어떤 부와 어떤 네. 힘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먼저 키워야 네.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전문성 있는 교육,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술을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전해 나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또 창의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어떤 협업 능력. 네. 이제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그런 네.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네. 그래서 협업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서 네. 제가 학생들에게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미래에 대비하고 네. AI 시대에도 그동안 우리가 갖지 못했던 어떤 부나 핵심 역량을 네.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사람과 사람이 결합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함께 결합하는 능력이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문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는 있지만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그 새로운 기술에 대비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박경희 교수님 모시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 되셨길 희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